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그 방송은요, PT의 질문인데요. 여태까지는 PT의 질문에서 공개의 수위를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량물건 검색 훈련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일방적인 검색 훈련, 스피드 증강 훈련에 포함을 주안점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원래는 이제 대충 그 정도 던져 놓으면은 2단계, 3단계 질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2단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이거를 답을 해줘야 될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많은 PT 분들께서 앞으로도 이제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반드시 봉착하는 단계죠. 즉 시세 조사 단계의 원활한 다리가 되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과 시세 조사 훈련에 를 잇는 원활한 다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시나리오 검색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훈련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세 조사할 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시나리오를 잘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나리오를 잘 쓰는 거 이외에도 집요한 어떤 질문법, 그 다음에 단서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 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쓰는 법은요, 주로 이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스피드가 얻어지면 그 다음에 훈련하는 방식이 시나리오 훈련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회독을 한다고 열심히 뒤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 저번 주에 오신 분, 저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이메일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데 어떻게 1분 안에 이런 걸 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빼고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어떤 분께서는 감정평가서가 몇십 페이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포함해서 1분 안에 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역시 아직 많이 읽지 않으신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우량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까지는 아직 체험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 달 되고 2달 되는 분들 중에는 우량물건에 대한 검색 스피드가 상당 부분 증강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 한 글, 한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는지 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게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PT 과정에서 공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 훈련대로 꼭 해야만 되고 이 훈련이 일정한 경지에 오르셔야 하는 겁니다.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고수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물건 뭐 열 몇 채씩 사고 이런 거는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인천지사장에게 배우는 PT분 중에는 한 분이 대전 분이죠. 세종시 분인데 그분이 가진 수가 20채가 넘어요. 그래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몇 채 좀 해보고 컨설팅 몇 번 해본 수준으로 강의도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훈련을 하면 100면 100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다 일정한 성과가 얻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일명 복제라고 하는 것인데 나하고 같은 사람이 복제될 수 있다면 그거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정확한 거가 되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그 이과에서 어떤 제약 실험을 하거나 할 때도 몇 미리그램을 어떻게 투여를 하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생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 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약으로서 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훈련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지만은 그 스피드죠. 스피드. 빠른 눈, 빠른 판단, 빠른 그 머리,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시간의 안배, 그죠? 자기 관리도 경매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앉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TV 봐야 되고, 친구들하고 술 마셔야 되고, 와이프랑 뭔 얘기해야 되고, 등등등등등등, 어떤 원인을 대서 자기가 그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에 실패죠.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고시 공부랑 똑같아요. 암기력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친구들은 암기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루에 10시간씩 하지만 암기력이 좋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이 친구는 하루에 2시간 하면 결과는 누가 이기겠어요? 오래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어떤 경주처럼 재기발랄하고 아무리 뭐 기발하고 하더라도 끈기가 없이 떨어져 버리면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둘 다 토끼든 거북이든 올바른 기술을 갖고 배운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어, 일단 올바른 기술을 배우고 있지 않고 익히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올바른 기술을 익힌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가고 아무리 늦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경매죠.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얻으려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돼서 서로 부벼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그 실 같은 어떤 식물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얻지 않습니까? 요즘엔 정글의 법칙인가 이런 데서도 불을 만드는 걸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백날 첫날 한다고 하면 불은 생기지 않죠. 불이란 거는 불이 생길 수 있는 독특한 과정 속에서만 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쩍 하더니 나무가 불이 나거나 어떤 그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니까 큰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부비고 부비다가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인간들이 그거를 따라했다라는 어떤 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불이 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스피드를 증강시키기 위한 어떠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1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1분 안에 하면은 반드시 스피드는 얻어집니다. 지금 해온 모든 PT들이 다 얻었어요, 스피드는. 그죠? 그러면
자,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이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스피드를 얻으면 이제는 생각을 멈춰 두었던 생각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검색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한번 보충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신 시나리오 두 가지 기준으로 물건을 보기 시작했지만 계속 진행하기에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물건은 내가 사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펼치다 보니 예를 들어 토지 지분이다. 그럼 자연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열어보고 안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꼼꼼히 보게 됩니다. 나머지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따라가고 스피드 옥션 메인 페이지의 공유물 우선 신청자의 여부를 보게 되고 장점을 찾으려 지도를 보게 되고 등등등. 16,000건 중에 토지 공장 거의 폐가 수준의 집들 내가 이걸 사야 하나? 이익이 없는데 일단 보라 해서 보긴 하지만 혹시 그냥 아니다 해서 넘기면 혹시 놓치고 넘어가는 건 없는 건가? 앞서 말한 잡념의 생각들이 겨우 초반 페이지에서부터 자꾸 떠오르네요.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16,000건을 진행하면서 진행이 더뎌질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 보는데 조사 속도 플러스 잡념으로 인한 물건은 너무 오래 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보면 된다는 단순한 패스라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제 생각의 상태가 정상인 건지 아니면 협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범위를 주실 것들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런 그 갈등과 범위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죠. 제가 옛날에 그 당난권을 중국 무술이죠. 그거를 학습을 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남보다는 몇 배 빠른데 이걸로 이렇게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무술을 할 때도 항상 그 우리가 넘어야 될 신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 옆에서 하는 말이 그 주먹하고 발하고 다리가 걸리는 데를 봐라. 사람이 치명적인 혈로 들어가지 않느냐. 치명적인 혈은 예를 들면은 뭐 최홍만이가 있어도 연약한 여자가 여러분들의 그 최홍만의 사타구니를 참면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눈 찌르는 데 있어서 큰 힘이 필요한가요? 5살짜리 꼬마도 여러분들의 눈을 때리면은 눈이 감겨서 저항을 못합니다. 맞죠? 그런 명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하게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그 명확한 것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상대의 주먹이 되게 빨라 보이고 당황스럽지만 이제는 상대의 주먹이 느려 보이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빨라진 만큼 남이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량 물건 검색 훈련하는 그 높은 수준의 능력,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머릿속에서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쓰는 것을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거나 전수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통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는다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죠. 왜? 내가 했으니까. 그죠? 굉장히 어떤 높은 경지죠.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부자 마인드를 기반으로 인해서 제가 깨달음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깨달음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리 떠벌떠벌하고 아무리 물건을 7년, 10년씩 잡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퇴보하게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매쟁이 중에 월 1,000, 2,000씩 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썼으니 물론 제가 버는 돈에 대충 가늠이 되겠지만요.
그런 놈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고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을 보고 야, 사람이 참 이상하다. 실력은 벽돌 쌓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왜? 본인의 어떤 품성, 본인의 어떤 그 아집, 고집이 경매의 높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어요. 왜? 사람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한계, 왜 이들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이제 그 경매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거나 하면 얘기만 딱 봐도 어떤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죠. 요즘 경매로. 목소리 듣고 하는 단어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바로 익혀집니다. 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남한테 풍이나 떨고 없는 얘기 지어내는 스타일이 아닌 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풍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허풍 있는 사람은 너희는 못해 나는 해 이 정도 느낌 정도로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우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어떤 정도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깊이가 굉장히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자본 운영이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좀 전에 그 무술의 이해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는 이런 구술로 전하고 점검은 하면서 이거는 아직 틀렸다, 이건 아직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량 물건에 대한 스피드가 증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게 시나리오 검색 훈련이고요. 시나리오 검색 훈련을 하면서 또다시 1분을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분을 안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스피드를 증득한 연후에 하는 훈련법이 시나리오 훈련입니다. 즉 1단계에서는 생각을 멈추라고 했지만 2단계에서는 생각을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스피드가 얻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까지 하게 되면 검색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다리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시나리오 검색 훈련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을 하게끔 제가 방치했나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나 어디가 아파요 하고 의사한테 와서 떠들어야 의사가 약을 줘주지.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좀 그러니 이 약을 좀 드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 먼저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시나리오 검색 훈련을 겸할 수 있는 단계인지 필수 요건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안 쓰다가 써보려고 할 때 오는 그 신마가 지금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사는 물건들, 이걸 내가 꼭 시나리오까지 써가면서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죠? 훈련입니다. 훈련.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요즘에 그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하는 거 보여주죠? 전투 실전에서 그 훈련한 거 몇 개나 써먹을 것 같으세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쟁을 할 때 자기 맨몸 가지고도 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총 같은 거를 쥐어주면은 잘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몸에 익히는 연습, 그 다음에 팔다리에 근력도 주고 담력을 주는 연습, 그 다음에 뭐 엄폐물, 누가 총을 쏠 수 있으니까 포복으로 이렇게 기면서 저렇게 나무나 바위 속에서 숨어서 쏘는 게 옳다라는 지식에 대한 것을 학습시켜주는 것이지 그때 배운 기술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배운 기술. 자, 태권도도 기술이 한 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태권도 대련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올림픽에 보내놓으면 쓰는 기술 2개, 3개 아닙니까?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 와서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도 기술 저 4가지 쓰는데 내가 뭐하러 공중차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저것만 할게요. 라고 하면 관장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뭐라고 하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본인이 나중에 직접 살 때에는 토지 공장 폐가 수준의 집들은 안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뭐죠?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공장 폐가 수준의 집들을 대상으로도 이거는 내가 샀구나라는 생각하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사야 되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제가 그때 이메일로 드렸을 거예요.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물건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샀다라고 생각을 해 놓고서 그러면 이 내가 샀으니 그럼 이 물건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데 단점은 극복해 나가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다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왜 어떤 논리적 어떤 변명, 합리적 변명을 끌고 저 장점을 더 크게 봐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이렇게 목이 안 메이는데 이상하게 앉아서 하면 목이 메이죠.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앉아서 하면 노래 잘 안 불러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단계 훈련이죠. 우선은 이게 내 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공장 살 일 없는데요. 공장 사세요. 지금 공장 된 거예요. 그럼 이 공장을 딱 보니까 참기름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이야. 그럼 화학 공장이라고 보면은 화학 공장에는 뭐가 있어요? 폐수가 있겠죠. 그 오염수, 폐수를 또는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땅에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놓고 그거 처리하는데 본인들 돈 들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고 시나리오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도 시나리오 쓴다면 어떤 사람이 명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 출신이야. 근데 한 명이 살아. 아니면 조직폭력배 출신이 자기 애인한테 집을 얻어준 거예요. 또는 조직폭력배가 직접 사는데 한 명이 살고 이 사람은 현재 수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큰 대화를 나누지 않고 불협화음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조직폭력배 합숙소예요. 그래서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10명이 같이 살아. 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은 경매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그 경매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정적이고 생각이 고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맨날 하면 아파트 하고 그래서 맨날 하면 평범한 빌라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나 빌라 하는 것을 문제시 삼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업종, 다른 돈이 될 만한 것에 있어서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보는 눈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수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정하다 보니까 시세 조사의 훈련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저런 이유를 애초에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단계에서 16,000건의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더 이상한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경매라는 것을 도구로 돈을 벌면서 지사를 만들고 지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유들유들한 머리고 닫힌 머리가 아닌 오픈 마인드를 제가 주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매에만 머무르지 말고 유통에도 손대야 되고
경매를 국내에만 하지 말고 해외로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해외로 나가려면 거기에서는 당연하게 업종, 부동산에 붙어 있을 업종을 같이 붙여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저런 아이디어, 제가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기타 등등의 큐브도 쓰고 신문사도 갖고 소금쟁이라는 이름도 만들고 소금쟁이라는 투자 클럽도 만들어서 내년부터 다가올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매 역사에서 한 획을 그어보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냥 호연히 그냥 뭐 우리 흔히 말하듯이 도인이 와서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중에 누가 와서 알려주고 그런 거 없고요. 순전히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가 갖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지시하거나 주문하는 방식은 제가 창안한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제가 주문한 이런 훈련법을 어디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오픈할까 말까를 아까 앞서 좀 고민하다가 이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훈련 안 하면 다 그냥 백지 수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 됩니다. 물론 이 단계를 넘어도 시세조사 단계라는 것은 절대 오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장애가 바로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인연 있는 분들은 이 훈련법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훈련을 제 방송을 듣고 설령 그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훈련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이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익을 통해 그 훈련을 통해서 시시한 놈을 골라내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냥 그 어버이처럼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엎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왜 그들은 미래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경매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이런 공부는 많이 하셔서 시덥지 않은 애들한테 가서 배우는 어떤 그 이상한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스피드를 증강한 연후에 하는 게 시나리오 훈련이고 시나리오 훈련의 첫 번째는 이건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연후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개발하고 부각시키고 그 단점이 내가 내 힘으로 개발이 되고 극복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그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훈련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의 이 홈페이지에 스피드 옥션의 어떤 물건의 사이트를 쫙 보면은 그 사이트를 보자마자 사진을 보고 물건의 권리 분석 보고 임차인 현황 보고 평수 보고 뭐 보고 시세 보고 감정 보고 이렇게 딱 하면 요거를 내가 어떤 과정 있죠? 요거는 어디가 조사 포인트고 어디를 시세 조사할 때 조사 포인트는 요것이고 명도할 때 조사 포인트는 요것이며 요 다음에 판매할 때 조사 포인트는 요거고 즉 하나의 입찰하기 전에 물건을 보자마자 입찰하기 전에 벌어질 수많은 조사에 대한 포인트와 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에 낙찰받았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다는 것까지도 머릿속에서 일순간에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연후에 그 명도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 여기에 있는 명도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월세를 내고 전세를 낼 것인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 물건을 보면서 추론을 하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버리는 즉 그런 상태 이 물건의 운명을 일관해서 보는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나리오 검색 훈련은 크게 두 가지죠. 1번은 이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미 샀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한다. 2번 이 물건을 보자마자 내가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현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시세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률 분석을 하고 어떻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명도까지 하고 어떻게 세를 내고 전세를 하고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일순간에 진행하는 것이다. 자, 1번과 2번은 병존돼서 동시에 주어진 1분 안에 하면서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착착착착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단계가 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의 극성의 단계에 이르면 이 단계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질문처럼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유 언제 하지 어떻게 하니 이런 진행이 더뎌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불과 몇 달 전, 한 달 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량물건을 1분 안에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1분 안에 봅니까? 그런데도 보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1분 안에 봐지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또 다른 주문이 들어오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죠? 똑같은 행위의 반복일 뿐이죠. 새로운 기술이 부여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해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럼 또 새로운 게 오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또 새로운 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새로운 문물이 올 때마다 새로운 교육 지침이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 한번 또 생출처럼 마치 아까 우량물건 검색을 1분 안에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겪는 그 갈등을 또다시 한다면 안 되죠. 이거는 학습의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인 것 아니겠어요? 그죠? 16,000건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은 머릿속이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이고 16,000개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남들이 응찰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도 해대고 합리적인 극복법을 고민한 사람이라면 물건 보는 폭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넓어지죠. 그러니 그 사람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 단계에 이르면 시시껄렁한 아파트 사놓고 잘했네라고 말한 놈들을 보면은 한심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한심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차이가 나니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10층에서 1층 사람 내려다보면서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낮은 데 살아라고 아는 것이 교만해서 생기는 생각인가요? 아니죠. 10층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은요. 이걸 완벽히 마스터하기 전에는 시세조사 훈련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일견에서 하면서 시세조사 훈련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내가 이 페이지를 완벽히 터득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배우면서 반복하면서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요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학습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는 PT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보석을 캐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지금 보석을 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속에 박힌 보석을 다이아를 하나 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막하죠? 그죠? 여러분 앞마당 100평에 땅 속에 어딘가에는 다이아가 있대요. 파보세요. 막막하죠? 어디서 어떻게 파야 될지 모르겠고 1m를 파면 나오는지 100m를 파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면 포기하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이아를 묻어놨다는 것이죠. 그럼 포기하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해볼 때, 그 막막함을 극복하고 해볼 때 그 마인드, 그 속은 어떻겠어요? 대충 하다가 건져지겠지? 아니죠. 안 돼도 될지 모르나 있다고 하니 나는 분명히 파서 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갖는 반드시라는 그 생각이 바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필요한 마인드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화가 됐을 거고 이런 것을 사실은 녹음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가끔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녹음한 이유가 뭐냐면 PT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 의구심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또 한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홈페이지가 오픈을 하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시세조사 훈련이라든지 기법도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그 PT 분들하고 저랑 나눴던 대화 이런 거를 한두 개씩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녹음을 좀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편집을 해서 한 10분짜리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현재 이 시세조사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